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보셨나요?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편의점 사장님이 안 보이고 유리창엔 삭막한 하얀색 임대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고소한 냄새를 풍기던 단골 김밥집은 이제 셔터가 굳게 닫힌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그래.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이 단순히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불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대한민국 자영업의 뿌리가 통째로 바뀌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조 현상입니다. 열심히 안 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성실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장님들부터 먼저 무너지고 있어요. 기술이 그들의 전문성을 쓸모없게 만들고 고정비용이 이익을 통째로 지워버리며 시청자들의 소비 습관이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기 때문이죠. 오늘은 단순히 힘든 업종을 나열하려는 게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아니 이미 무너지고 있는 12가지 업종의 민낯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콘텐츠 전략가입니다. 오늘 영상은 딱 1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1시간이 여러분의 향후 10년 생존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기술에 의해 지워질 일인지 아니면 비용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일인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하지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흐름과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진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그룹은 바로 기술이 직업을 지워버린 업종들입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면 세상이 편해진다고들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 편리함은 곧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내 노하우가, 내 30년 경력이 기술이라는 지우개에 의해 슥슥 지워져 나가는 기분 상상해 보셨나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 곁의 동네 카센터입니다. 여기 30년 경력의 베테랑 정비사 50대 중반의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 철수 씨의 손은 항상 검은 기름때가 배어 있어요. 1995년에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그는 동네에서 박사님으로 통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척척 알아맞혔거든요. 엔진 오일 갈아주며 3만 원, 브레이크 패드 교체해주며 15만 원, 타이밍 벨트 수리 한 번 크게 하면 20만 원. 하루에 차 5대만 받아도 순수익으로만 20만 원이 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달 꼬박 일하면 600만 원 이상 벌었고 그 돈으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도 샀습니다. 그런데 2024년, 2025년을 지나며 철수 씨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차를 바꾸는데 다들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달리는 전기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습니다. 당연히 엔진 오일을 갈 일도 없죠. 수만 개의 부품이 얽히고 설킨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구조가 너무나 단순합니다. 철수 씨가 평생 공부했던 타이밍 벨트,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아니, 전기차도 고장나면 고쳐야 할 거 아냐? 카센터가 왜 망해? 라고 묻고 싶으시죠? 여기서 오해와 진실을 짚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술만 배우면 전기차 정비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전기차 정비의 핵심은 렌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진단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현대차 같은 제조사들이 이 진단 장비와 소프트웨어 접근권을 꽁꽁 싸매고 독점하고 있어요. 철수 씨가 아무리 전기차 교육을 받고 싶어도 교육비만 500만 원이 넘고 겨우 장비를 사도 제조사에서 코드를 주지 않으면 차에 연결조차 못합니다. 결국 테슬라는 테슬라 센터로, 아이오닉은 블루헨즈로 가야만 하는 구조가 된 거죠.
30년 베테랑이 하루아침에 코드 입력도 못하는 구식 기술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숫자로 볼까요? 2024년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68만 4천 대입니다. 전체의 2.6%밖에 안 돼요. A. 아직 97%는 기름차인데 엄살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학에서 말하는 임계점을 아셔야 합니다. 2030년이 되면 이 비율은 15%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차 7대 중 1대가 전기차가 되는 순간 골목 카센터의 고객 15%가 증발하는 게 아닙니다. 마진이 높은 엔진 관련 수리가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에 매출 타격은 40%에서 50%에 달하게 됩니다. 임대료와 장비 리스료를 내고 나면 철수 씨 손에 쥐어지는 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뿐이죠. 자, 기술이 지워버린 건 카센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이 기기들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던 어떤 공간을 무덤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PC방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 PC방의 위상을 기억하시나요?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까지 PC방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곳이 아니라 내 컴퓨터로는 도저히 돌릴 수 없는 괴물 사양의 하드웨어를 빌려 쓰는 곳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나란히 앉아 소리를 지르며 스트레스를 푸는 문화적 허브였죠. 하지만 2026년 현재 PC방은 그 존재 이유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상향 평준화가 PC방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무기인 사양의 격차를 지워버렸기 때문이에요. 강남역 근처에서 15년째 PC방을 운영하는 박수호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10년 처음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수호 씨는 돈 세다 잠든다는 말이 뭔지 실감했습니다. 시간당 1,500원, 자리는 100석, 피크타임엔 줄을 섰고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을 우습게 넘겼죠. 인건비와 임대료를 빼고도 매달 1천만 원 가까운 순수익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수호 씨는 손님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렸어요. 무려 1억 원을 대출받아 전 좌석의 그래픽카드를 최신형인 RTX 4070급으로 교체하고 모니터도 240Hz 게이밍 전용으로 싹 바꿨습니다. 의자도 개당 30만 원짜리 인체공학 의자로 교체했죠. 이 정도면 다시 오겠지. 수호 씨는 기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딱 3개월 반짝하고는 다시 자리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웬만한 게이머들의 집에는 PC방보다 좋은 혹은 대등한 사양의 컴퓨터가 이미 놓여 있거든요. 게이밍 기어의 대중화가 PC방의 기술적 장벽을 허물어버린 겁니다. 굳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남이 쓰던 키보드를 두드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즘 PC방은 맛집이라면서요? 덮밥 팔고 라면 팔면 남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요즘 PC방 매출의 50% 이상이 음식에서 나옵니다. PC방은 사실상 컴퓨터가 있는 분식집이 됐죠. 하지만 사장님들의 속사정은 다릅니다. 음식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조리 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알바생 한 명이 앉아서 결제만 도와주면 됐지만 이제는 주방에서 불맛을 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가면서 음식 팔아남긴 마진을 인건비가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결정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PC방에 게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러 갑니다. 집에서 편하게 누워보지 왜 굳이 P방 의자에 앉아봐요? 라는 질문에 PC방은 더 이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PC방이 집안의 컴퓨터와 싸우고 있다면 도로 위에서 처절하게 사라져가는 업종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냄새 풍기던 주유소가 이제는 거대한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주유소는 지난 100년간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도로의 요지의 땅을 가진 주유소 사장님들은
늘 여유로웠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도로 위에는 소리 없는 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숫자는 매년 100개에서 200개씩 줄어들고 있어요.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라는 상품의 정의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20년째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진만 사장님. 그는 요즘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 한숨만 쉽니다. 주유소는 원래 마진이 굉장히 박한 사업이에요. 리터당 1,000짜리 휘발유를 팔면 사장님 손에 떨어지는 순수익은 50원에서 100원 남짓입니다. 카드 수수료 떼고 임대료 내면 정말 박리담회로 버티는 구조죠. 문제는 전기차입니다. 화성시는 신도시 특성상 전기차 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2024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차가 300대씩 들어왔는데 지금은 200대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기차를 탄 사람들은 주유소 앞을 그냥 지나칩니다. 나도 전기 충전기를 설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 이 사장님은 견적을 받아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 주유소가 전기 충전소로 변신하기 힘들까요? 첫째, 회전율의 저주입니다. 휘발유 주유는 3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초급속 충전도 최소 20분에서 30분은 걸립니다. 둘째, 마진의 실체입니다. 한번 충전에 남는 수익은 3,000원 수준입니다. 20분 동안 땅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차 한 대가 가져다주는 수익치고는 너무나 초라하죠. 셋째, 설치비의 공포입니다. 급속 충전기 한 대당 설치비가 1억 원에 육박합니다. 2억 투자해서 월 100만 원 더 벌자고 모험을 할 사장님은 없습니다. 그럼 그냥 폐업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주유소는 문을 닫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토양 오염 정화 비용 때문이죠. 수십 년간 땅속 탱크에 담긴 기름이 흙으로 스며들었거든요. 이걸 다 파내고 정화하는데 평균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이 듭니다. 결국 폐업할 돈이 없어서 적자를 보면서도 억지로 문을 열어두는 좀비 주유소가 전국에 수천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술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곳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손님은 줄을 서는데 팔면 팔수록 내 통장은 비어가는 기괴한 업종들입니다. 이름하여 비용이 장사를 죽이는 좀비 산업. 대한민국 서민 음식의 자존심. 김밥집 사장님들이 왜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지 그 잔혹한 회계 장부를 공개합니다. 김밥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음식이자 가성비의 상징이지만 사장님들에게는 모든 과정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노동 집약적인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문제는 2026년 현재 사람의 노동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비싸졌다는 사실이며 서울 관악구 골목에서 10년째 장사 중인 영미 사장님의 장부를 보면 일반 김밥 한 줄 가격은 4,000원에 달합니다. 손님들은 국밥 가격과 다를 바 없다며 투덜대지만 이 가격을 분해해보면 원재료비만 이미 1,5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세와 전기세, 가스비를 한 줄 땅으로 환산하면 약 800원이 나가고 남는 돈은 1,700원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배달 앱 수수료로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수익이 0원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개 및 배달 수수료 1,200원과 포장 용기값 200원을 빼면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돈은 단돈 300원입니다. 사장님의 인건비는 포함되지도 않은 채 새벽 6시부터 나와 재료를 다듬는 중노동의 대가가 고작 이것뿐인 셈이죠. 결국 팔면 팔수록 사장님의 관절만 닳고 배달 플랫폼에 서버비만 채워주는 기괴한 구조가 반복됩니다. 김밥집처럼 몸으로 때워도 안 남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문을 닫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닫는 우리 동네 목욕탕 같은 곳도 있습니다. 목욕탕은 손님이 1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물을 40도로 두고 사우나실을 90도로 유지해야 하는 전형적인 고정비 비즈니스입니다. 인천에서 25년째 목욕탕을 운영하는 오 사장님은 매달 가스비와 수도세만
2,500만 원이 찍힌 지로용지를 보며 손을 떱니다. 최소 인건비를 포함해 매달 500만 원. 씩 적자가 나고 있지만 폐업 비용이 최소 5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대형 보일러와 지하 배관을 뜯어내고 수천 장의 타일을 깨부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적자를 보며 버티는 좀비 목욕탕이 속출하고 있죠. 화물 운송업 또한 유가 변동과 경기 불황의 리스크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리스크 하청업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최 씨는 한 달에 300시간을 운전해 450만 원을 벌지만 기름값과 할부금 등을 빼면 순수익은 고작 110만 원에 불과합니다. 최 씨의 시급을 계산하면 3,066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편의점 알바생보다 못한 처지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업종들이 돈의 구조 때문에 무너졌다면 다음은 제품은 좋지만 손님의 마음이 떠나버린 업종들입니다. 소비 습관의 변화라는 파도를 맞은 영화관은 이제 팝콘과 주차비를 합쳐 4만 원이나 드는 가장 비싼 취미가 되었습니다. 반면 1,700원짜리 OTT와 대형 TV가 보편화되면서 굳이 좁은 극장 좌석에 앉아있을 이유가 사라져버렸죠. 영화관은 사실 영화가 아니라 팝콘을 파는 곳이었지만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오지 않으니 시장 자체가 반토막 났습니다. 실외 엔터테인먼트인 골프장 역시 2030 세대가 이탈하며 매출 구조가 근본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송파구 박과장처럼 주말 한 번에 40만 원씩 드는 골프 대신 3만 원이면 충분한 스크린 골프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캠핑 업종 또한 2021년에 거품이 빠지며 재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죠. 텐트는 한 번 사면 5년을 쓰기에 살 사람은 이미 다 샀고 이제는 필요한 장비만 빌려 쓰는 렌탈과 미니멀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비 습관의 변화 뒤에는 옆집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도미노 연쇄 파산 그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대문 패션 시장은 중국 플랫폼 알리, 테무의 10배나 싼 가격 공세에 초토화되었으며 이는 봉제 공장과 원단 시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또한 거래 절벽과 직거래 플랫폼의 가세로 위기에 처했고 이는 인테리어와 가구 업종까지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한 곳이 막히면 전체가 썩어 들어가는 경제적 동맥경화 상태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몰락 원인은 성실함의 부족이 아니라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을 살며 변화의 방향을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영업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전기차 전용 튜닝샵이나 프리미엄 도시락 전문점으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위기는 평등하지만 기회는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영상을 끄고 나면 여러분의 사업이 기술에 대체될 수 있는지, 팬덤이 있는지, 바뀐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지 냉정하게 진단해 보십시오. 내 사업의 진짜 순수익을 시급으로 계산해보고 최신 기술을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5억 원의 철거비를 막아줄 유일한 보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한 앞날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몰락 속에서도 100억을 번 성공 사례를 들고 오겠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파도 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휩쓸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콘텐츠 전략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